네, 저희 어제까지 했었던 것들 정리를 좀 해볼까요? 정리를 좀 해보면 어, 저희가 서블릿과 JSP를 공부하는 목적이 뭐죠? JSP와 서블릿을 공부하는 목적이 서버 쪽에서 동적으로 HTML을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HTML은 서블릿 JSP와 HTML의 차이점을 얘기를 하자면 HTML은 정적인 웹 서비스, 정적 컨텐츠. 그러니까 그 동적으로 뭔가 바뀌는 내용들이 없죠. 그렇죠? 물론 뭐 자바스크립트를 이용을 해서 뭐 사용자가 클릭했을 때 뭔가 뭐 변화를 일으키거나 그런 일들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런 것들 이외에 뭐 A라고 하는 사용자에 대해서 맞춤형 컨텐츠를 만들어낸다거나 뭐 B라는 사용자에 대해서 맞춤형 컨텐츠를 만들어낸다거나 그다음에 시간대별로 매 시간 뭐 실시간 이슈 혹은 그 매 시간 뭐 실시간 뭐 인기 검색어 뭐 이런 순위 뭐 이런 것들을 매 시간 바꿔가면서 만들어줄 수는 없죠. 그죠? HTML에서 동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전부 다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브라우저에서 어떤 그 페이지의 변화를 만들어주는 거고요. 서블릿과 JSP는 그러니까 동적인 컨텐츠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개념을 구별을 하셔야 되는 거죠. HTML에서 동적으로 이벤트 처리를 한다는 얘기는 서버 쪽에서 동적인 처리를 해준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브라우저에서 클라이언트죠. 리스판스를 전달받은 클라이언트, 크롬과 같은 그런 브라우저에서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언어를 이용해서 어떤 뭐 클릭이라든가 그런 이벤트 처리를 한다는 얘기고 실제로 HTML은 정적인 컨텐츠만 만들어주는 거예요. 정적인 컨텐츠만. 근데 서블릿과 JSP는 동적인 컨텐츠를 만들어주는 그런 기술이죠. 그래서 그 HTML은 클라이언트에서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프론트엔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서블릿과 JSP는 똑같은 HTML을 만들어내긴 하지만 서버 쪽에서 동적으로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거에서 얘를 백엔드 기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 웹 서비스들은 전부 다 이런 그 서버 쪽에서 동적으로 HTML을 그때그때 만들어내는 이런 기술들을 많이 사용을 하죠. 많이 사용을 합니다. 서블릿 JSP에서 먼저 등장한 것은 서블릿이었었어요. 서블릿은 자바 클래스 메서드에서 HTTP 서블릿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었죠. 그 클래스를 상속받는 그 클래스에서 서블릿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었고 이 클래스에는 어떤 메서드들이 있었냐면 뭐 저희가 그 오버라이드를 해보진 않았지만 두 서비스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어요. 두 서비스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고 사실은 두 서비스라고 하는 메서드가 두 get 또는 두 post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서블릿 클래스를 작성을 하고 서블릿 클래스에서 우리가 오버라이드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겟방식 리퀘스트를 처리하기 위해서 두 get 메서드를 오버라이드 하거나 포스트 방식의 포스트 방식을 처리하기 위해서 두 포스트를 오버라이드 하거나 이런 일들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렇죠? 잠시만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 서블릿 클래스에서 우리는 두 get이나 혹은 두 post라고 하는 메서드를 오버라이드하고 이런 메서드에서
이런 메서드에서 HTML 코드들을 만들어내죠. 그렇죠? 두 서비스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두 서비스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여기에서 동적으로 HTML들을 동적으로 생성을 해요. 그렇게 하게 되면 그 동적으로 생성된 HTML들이 그 클라이언트로 내려가서 서비스가 이루어지게 되죠. 이루어지게 되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서블릿 클래스에서 이런 메서드들을 오버라이드를 할 때 HTML 코드를 작성하는 부분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메서드 안에서 HTML 코드들을 하나씩 일일이 다 넣어야 됐었잖아요. 기억나시죠? 뭐 아웃점 프린트 혹은 아웃점 어펜드 이런 식으로 하면서 HTML들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바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점은 편리하지만 어떤 템플릿을 편리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거는 좀 불편한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온 게 JSP가 나오게 됐죠. JSP는 내부적으로는 그 웹서버에 의해서 클래스 자바 파일로 변환이 되고요. 이 자바 파일은 클래스 파일로 컴파일이 되죠. 그래서 그 웹서버에 의해서 웹서버가 이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두 서비스, 정확하게는 underscore JSP 서비스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을 해서 그 HTML 코드들을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JSP는 겉에 껍데기는 HTML처럼 생겼어요. HTML 템플릿이에요. HTML 템플릿. 근데 그 HTML 템플릿 안에 무엇을 사용할 수 있냐면 자바 코드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적인 컨텐츠들은 HTML로 쭉 작성을 하고 그다음에 동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그리고 자바 코드를 이용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자바 코드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섞여가지고 JSP를 만들어주고 그거를 전체를 하나의 자바 파일로 변환을 하는 것은 서버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요. JSP 컨테이너라고 하는 일종의 변환기죠. JSP 변환기를 이용해서 자바 파일로 변환이 되는 것은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일은 뭐냐면 그 JSP라고 하는 파일 확장자에서 HTML로 껍데기, 템플릿을 만들어 놓고 바뀌는 부분들을 자바 코드로 작성을 하면 되는 거죠. 이 자바 코드로 작성을 할 때 사용하는 문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이렇게 시작하는 이런 문법이 있었고요. 이런 문법이 있었고 이런 문법이 있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어떤 문법이 있었나요? 이런 것도 있었죠. 이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었죠. 그 다음에 뭐 이거야 주석이니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런 문법들이 있었어요. 이런 문법들이 부르는 용어들이 있었죠. 얘를 디렉티브, 지시자라고 부르고요. 얘는 디클러레이션, 선언문이라고 부르고요. 얘는 스크립트릿이라고 부르고 얘는 익스프레션이라고 부르고 얘는 주석이라고 불렀습니다. 각각이 다 의미가 있어요. 그죠? 선언문, 죄송합니다. 지시문, 디렉티브. 지시문은 JSP 페이지에 대한 어떤 설정들을 담당하는 거. 예를 들어서 임포트 구문이라든가 혹은 뭐 페이지에서의 어떤 컨텐트 타입 세팅이라든가 등등을 담당을 하는 게 디렉티브, 지시문이고요. 디클러레이션은 자바 클래스잖아요. JSP라고 하는 게 결국은 자바 클래스일 뿐이란 말이에요. 클래스는 뭘 가지고 있어요? 이걸 하기 전에 자바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알아야 되고 자바에서 클래스란 무엇이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자바는 멤버 변수를 가지고 있고 메서드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 타입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죠? 자바 클래스에서 멤버 변수나 메서드를 선언하는 부분
멤버 변수나 메서드를 선언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JSP에서는 지시문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지시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스크립트릿 안쪽은 이 안쪽은 뭐가 된다 그랬어요. 자바 클래스에 메서드가 여러 개가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JSP 서비스. 이 JSP 서비스라고 하는 메서드의 안쪽에 들어가는 코드가 스크립트릿이에요. 그래서 스크립트릿에서 만약에 변수를 선언한다 그러면 JSP 서비스라고 하는 메서드의 지역 변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에서 뭐 프린트문을 넣는다 그러면 JSP 서비스라고 하는 메서드 안에서 뭔가 프린트가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 스크립트릿 안에서 사용되어지는 변수들이 있어요.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장 객체라고 얘기를 하죠. 내장 객체의 대표적인 것들이 out, request, response 등등등이 있어요. 뭐 페이지 컨텍스트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페이지 컨텍스트라고 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뭐 세션도 있습니다. 세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그럼 이 내장 객체라고 하는 게 뭐냐? 스크립트릿 안에서 변수 선언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객체들의 이름, 객체들의 변수 이름을 내장 객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어떤 원리로 스크립트릿 안에서 이런 변수들을 사용할 수 있었을까? 일단 리퀘스트와 리스폰스만 보면 리퀘스트와 리스폰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메서드, JSP 서비스라고 하는 메서드의 파라미터였었답니다. 파라미터. 그죠? 그래서 메서드 안쪽, 이 메서드의 안쪽에 있을 거잖아요. 메서드가 이렇게 해서 구현되어 있을 거잖아요. 그죠? 메서드가 구현되어 있으면 이 메서드 안쪽에서는 request라고 하는 변수를 사용할 수가 있답니다. 그리고 response라고 하는 변수를 사용할 수가 있죠. 이런 변수들인 거예요. 내장 객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JSP 파일이 자바 파일로 변환이 되는데 변환이 될 때 만들어지는 메서드가 있고 그 메서드 안쪽에서 선언된 지역 변수 혹은 파라미터들이 있는 거예요. 그 파라미터들을 내장 객체라고 부르는 거고 이런 내장 객체들은 특별한 변수 선언 없이 스크립트릿이나 익스프레션 안에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익스프레션 부분은 어디에서 사용되는 거냐면 익스프레션을 사용하면 out.print 이 안쪽에 들어가는 코드. 이 익스프레션 안쪽에 여기에 뭐 x라고 써주면 이 x라고 하는 값은 자바 코드로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JSP 서비스라고 하는 메서드 안쪽에서 out.print x 이렇게 바뀌는 게 익스프레션. 그래서 여기에 올 수 있는 것은 어떤 변수나 값이나 계산식이나 혹은 뭐 메서드의 호출 결과 같은 것들이 이렇게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out.print라고 하는 메서드로 자동으로 변환이 되고 얘가 해주는 일이 뭐냐면 HTML 코드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JSP의 기본이에요. 여기까지가 JSP의 기본이고요. 근데 문제는 템플릿을 만드는 거는 정적인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웹 퍼블리셔들이 잘 해줄 수 있어요. 모양 예쁘게 잡고 스타일 잡아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템플릿 예쁘게 만들어줄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바 코드가 너무 많이 JSP 안에 자바 코드가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이게 HTML인지 자바인지 정말 분석하기 힘든 코드가 돼버려요. 정말 진짜 JSP 안에 정말 못 만든 그런 파일들을 보면 JSP 안에 HTML 파일, 그 코드 조금 들어가 있고 그냥 나머지 전부 다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그냥 전부 다 그냥 자바로 만들어진 그런 파일들도 있어요. 근데 그럴 거면 HTML이 몇 개 안 들어가고 자바 코드가 대부분이다 그러면 굳이 JSP를 쓸 필요가 없죠. 서블릿에서 메서드 오버라이드에서 메서드 안쪽에서 다른 클래스 호출하고 생성하고 객체 생성하고 메서드 호출하고 이러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스크립트를 안에서 다 한다? 이거는 되게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거. 그래서 그 JSP의 역할은 자바 코드를 가능하면 적게 쓰면서 뷰와 관련된 부분을 중심으로 만들어주는 게 JSP의 역할이고요. 컨트롤러 역할, 뭐 예를 들어서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한다. 그러려면 데이터베이스 연결할 수 있는 클래스가 있어야 되고 그 클래스에서 메서드를 호출해야 되고 그 결과를 테이블로 그리기 위해서 테이블로 그리기 전에 어레이 리스트를 만들어주고 이런 작업들은 서블릿에서 메서드 안쪽에서 해주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서블릿에서 메서드를 호출하면서 어레이 리스트까지를 만들어주고 그 어레이 리스트를 JSP한테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런 JSP는 최소한의 자바 코드만 이용해서 뭐 예를 들자면 포문 같은 거를 이용해서 테이블 로우를 반복적으로만 만들어주면 된단 말이에요. 데이터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용하는 게 JSP와 서블릿의 관계예요. 그래서 MVC라고 하는 디자인 패턴이 거기서 나오게 된 거고 그 JSP가 모든 일을 다 담당하다 보니까 HTML과 자바 코드가 너무 뒤죽박죽 섞여 있어서 분석하기가 너무 힘들어지고 유지보수가 힘들어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해서 모델 뷰 컨트롤러로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JSP는 주로 정적인 컨텐츠들 위주로 그리고 동적인 코드들은 최소한으로 뷰를 담당하는 목적으로 JSP를 사용하고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과 관련된 녀석들은 서블릿 클래스가 담당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 모양과 똑같은 모양으로 클래스를 설계를 하는 것을 모델 클래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용도로 저희가 MVC를 하게 될 거고 하지만 아무리 뷰와 컨트롤러를 구분한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자바 코드들이 들어가야만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동적으로 HTML 코드를 생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바 코드들을 써야만 되는 경우들이 생겨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조건을 맞는 경우에는 뭐 어떤 HTML 엘리먼트를 집어넣고 또 뭐 다른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다른 HTML 엘리먼트를 집어넣고 뭐 이런 경우라든가 그 다음에 그 테이블에 데이터가 몇 건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로우가 몇 개가 있을지 모르니까 그 테이블에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있는 내용을 전부 다 그려주려고 한다면 거기 그때 개수에 맞춰서 반복문을 만들어야 되겠죠. 뭐 이런 코드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바 코드들이 들어가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자바 코드들마저도 좀 자바스럽지 않게 웬만한 그 HTML스럽게 다시 얘기해서 태그와 비슷한 그런 형태로 작성하면 어떨까라고 해서 나온 방법들이 있었죠. 그게 저희가 어제 그제 했었던 내용들이에요. 그게 뭐냐면 JSP 표준 액션 태그. 이렇게 시작하는 거 있었잖아요. 이렇게.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냐면 유즈빈.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게 뭐였었냐면 얘가 무엇을 대체할 수 있는 얘는 어떤 거를 대체할 수 있는 코드였었냐면 얘와 동일한 게 뭐였었냐면 이런 거죠. 뭐 예를 들면 유적, 유는, 유적 이런 식으로 생성자 호출하는 코드 있죠.
이런 생성자를 호출하는 코드를 JSP useBin이라고 하면서 태그로 바꿔줄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태그를 사용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꺽쇠, 그 다음에 태그 이름, 그 다음에 안쪽에 어트리뷰트들을 사용을 하죠. 뭐 예를 들어서 id는 u, 뭐 클래스는 뭐 com.네이버, 뭐 it com.it will. 뭐 model.user 이런 식으로. 이런 거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세요? 기억나야 되는데 이거 한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쩔 수 없이 JSP에서 자바 코드를 최소한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자바 코드가 들어가야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데이터를 셀렉트해서 가지고 왔어요. 셀렉트해서 가지고 왔으면 그 셀렉트해서 가지고 온 걸 가지고서 어레이 리스트를 만들거나 그렇게 해야 될 거잖아요. 근데 어레이 리스트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요? 어레이 리스트에 저장할 객체들이 필요하죠. 그럼 객체들을 생성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 그런 최소한의 코드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렇게 쓰고 보면 얘는 완전히 자바 코드죠. 변수 타입, 변수 이름, 할당 연산자, 생성자 호출, 세미콜론. 이런 건 완전히 자바 코드랍니다. 그렇죠? 근데 똑같은 코드가 위쪽처럼 보세요. 위쪽처럼 보면 태그, id, 속성에 저장되는 값, 속성에 저장되는 값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왠지 자바 같지가 않고 그 태그, HTML이나 XML 태그를 이용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자바를 공부해 본 적이 없는 그런 개발자들도 JSP 그 태그의 문서만 보면 id에는 변수 이름 써주고 클래스에는 클래스 이름 써주는 거야. 뭐 이렇게 해서 문서만 보면서 얘네들을 작성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바에 대한 백그라운드 지식이 없어도 프론트 엔드 쪽에서 뷰를 만들어낼 때 필요한 정도의 그런 문법들은 태그를 이용해서 할 수 있겠다. 그러면 오히려 그 문서를 분석할 때에도 이렇게 자바 코드를 보는 것보다는 태그처럼 보이는 게 문서도 더 깔끔하게 보이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JSP에서 가능하면 자바 코드들을 적게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문법들이 또 있는데 그런 문법 중에 하나가 액션 태그. 액션 태그 또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예. 어제 마지막으로 한 거. 익스프레션 란귀지. 이게 JSP, EL이라고 하는 게 JSP에서 자바 코드를 걷어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코드인 거예요. EL은 어떻게 써요? 이렇게 하고서 여기에 expression 써주는 게 EL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만 쓰면 얘는 그 자바스크립트랑 비슷해 보인단 말이에요. 전혀 이런 이 표현 방법은 자바스크립트 쪽에서 많이 사용하던 그런 문법이고 자바 쪽에서는 많이 사용하지 않던 그런 문법이에요. 근데 얘가 이 안쪽에 변수 이름 사용할 수 있고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 있죠. 자바 코드로 한다면 뭐 예를 들어서 스트링 유저는 request.get 파라미터 이렇게 하고서 파라미터 이름 이런 코드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얘를 출력하겠다라고 하면 뭐 H1 안에서 출력하겠다라고 하면 여기다 %는 유저 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겠죠.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을 거랍니다. 그렇죠? 이거는 완전히 자바 코드인 거예요. 여기까지가.
변수 타입, 변수 이름, 할당 연산자, 리퀘스트라고 하는 객체에서 메서드 호출해서 파라미터 그 메서드한테 파라미터 전달하고 메서드의 리턴 값을 변수에 저장하고 그래서 그 결과를 H1 안에 넣겠다. 자,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해를 사용하면 이렇게 하면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아래쪽에 있는 두 줄의 코드가 여기에 파람, 점, 유저 이거랑 똑같아요. 요 한 줄의 코드가 이 두 줄의 코드랑 똑같단 말이에요. 두 줄의 코드. 그러면 코드를 보면 자 이런 코드를 작성하는 것보다 이런 코드 이런 코드는 자바 개발자들은 되게 익숙한 코드예요. 변수를 선언한다, 메서드 호출한다, 그 결과를 저장한다, 그리고 출력한다, 유저의 값을 출력한다. 이런 코드들은 자바 개발자들이 되게 익숙한 코드인 거고, 이런 거는 딱 태그 사용하고 태그 안에 어떤 값 딱 출력하고 이런 코드는 프론트엔드 개발자들, HTML이나 자바스크립트를 많이 사용하던 개발자들이 많이 사용하던 코드랍니다. 그래서 코드를 놓고 보면 코드를 분석하기가 그러니까 프론트엔드 개발자와 백엔드 개발자를 나눠서 서로 개발을 한다고 한다면 이런 코드보다는 이런 코드가 위쪽에 있는 이 한 줄의 코드가 훨씬 더 사용하기가 쉽고 분석하기도 쉽겠다라고 하는 거죠. 파라미터, 리퀘스트 파라미터에 포함된 유저라고 하는 변수의 값을 이 자리에 H1 안에 넣어주세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코드 작성하는 양도 훨씬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JSP에서 사용되어지던 이런 여러 가지 태그 요소들을 그 간단하게 그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법들이 나오게 됐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액션 태그 이렇게 JSP로 시작하는 그 다음에 EL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여기까지가 저희가 어제 한 내용. 여기까지 정리를 하자면 정리 다 되십니까? JSP가 무엇을 하는 거고 액션 태그가 무엇을 하는 거고 EL이 무엇을 하는 건지 정리가 쭉 되시죠? 매일 아침 첫 시간에 이런 식으로 계속 제가 복습을 해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세뇌시키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꾸 듣다 보면 이해가 되시죠? 그죠? 자, 이제 오늘 할 게 뭐냐면 마찬가지예요. 액션 태그와 EL이 나왔던 목적과 마찬가지인데 자바 코드에서 많이 사용되어지는 그런 코드들을 역시 마찬가지로 태그로 만들어 놓죠. 그래서 자바 코드를 전혀 자바스럽지 않은 방식으로 조건문이나 혹은 뭐 반복문과 같은 그런 부분들을 전혀 자바스럽지 않고 HTML 태그를 사용하는 것처럼 써보자라고 해서 나온 문법이 JSTL이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할 내용이 JSTL이라고 하는 걸 다룰 겁니다. JSTL이 무엇인지, 뭐의 약자인지, 그리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라고 하는 것들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사이에 여러분들 이클립스는 다들 실행되어 있으시죠? 그렇죠? 네. 새 프로젝트 만들게요. 새 프로젝트 만들겠습니다.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참고로 그 JSTL은 여러분들 교재 14장에 있습니다. 네, 프로젝트 이름은 JSP 4번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3번까지 했었죠. 여기 JSP 4번이라고 하고요. 나머지는 디폴트로 놔두시면 됩니다. 넥스트. 뭐 여기는 그대로 놔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넥스트. 그 다음에 여기는 조금 수정을 좀 할게요. 웹앱. 그 다음에 제너레이트.
그리고 컨텍스트 루트도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어요. 나중에 요거 바꿀 기회가 있을 겁니다. 여기는 그 JSP나 그런 파일들이 저장되는 디렉토리 위치가 되는 거고요. web.xml 만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finish 해주시면 되고요. 네. 웹 프로젝트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바 코드 작성하는 부분, 그 다음에 프론트엔드 쪽 작성하는 부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SRC 밑에서 모델 클래스나 서블릿 클래스와 같은 것들을 만들게 되면 나중에 그 여기로 복사가 돼요. 서버로 그 복사가 될 때 이 실제로 서버가 가지고 있는 파일들은 이 부분이 웹서버 톰캣 서버로 복사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SRC에서 우리가 자바 파일을 만들게 되면 그 여기에서 그 여기서 컴파일된 클래스 파일들이 여기에 그 폴더가 하나 만들어지게 돼요. classes라고 하는 폴더가 만들어지게 돼서 그 폴더로 웹서버에 있는 웹 INF 밑에 있는 폴더로 복사가 되게 됩니다. 네, 그거는 그렇게 하고요. 웹앱 밑에서 JSP를 하나 만들게요. new 그 다음에 JSP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파일 이름은 1번이라고 할까요? JSTL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JSP 파일 만들기 4번 프로젝트 웹앱 폴더 밑에서 JSTL. 네, 그다음 그냥 피니시 하시면 돼요. 피니시 하시면 되고 여기 타이틀 부분에는 JSTL이라고 할게요. 제목도 JSTL이라고 하고요. 밑에 JSTL의 약자는 뭐냐면 앞에 J가 JSP예요. JSP 스탠다드 태그 라이브러리. JSP는 또 뭐예요, 약자예요? JSP는 자바 서버 페이지. 자바에서 서버 쪽에서 페이지를 만들어내는 기술. 자바를 사용해서 웹서버에서 웹페이지를 만들어내는 기술을 JSP라고 하는 거고, 그럼 JSP는 자바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사용하는 건데 자바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태그로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스탠다드 태그 라이브러리. 일단 실행을 먼저 하겠습니다. run as 하시고요. run on server. 그리고 톰캣 선택한 다음에 finish 해주시면 돼요. 아마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이렇게. 뭐 만든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죠? H1, H2 이렇게밖에 없죠. JSP 스탠다드 태그 라이브러리 JSTL이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하시려면 이거는 별도의 라이브러리가 필요합니다. 별도의 라이브러리가 필요하고요. 세팅하는 방법 일단 어디에서 라이브러리를 다운로드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세팅하는지를 먼저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같이 한번 따라해 보고 그 다음에 제가 주석으로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웹페이지에서 톰캣 다운로드 받았던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세요. 주소는 어디냐면 주소는 여기입니다. tomcat.apache.org tomcat.apache.org 들어가 주시면 되고요. 네, 혹시 사이트 다 찾아서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셨죠?
자, 여기에서 옆에 그 메뉴들이 왼쪽에 메뉴들이 있을 거예요. 메뉴들 보시면 다운로드라고 하는 카테고리 중에서 우리 여기서 톰캣 9.0 다운로드 받았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쵸? 여기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 태그 립스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자, 찾으셨어요? 태그 립? 태그 립? 네. 자, 이렇게 가면 버전이 1.2.5라고 되어 있고요. 스탠다드 1.2.5라고 되어 있어요. 라고 되어 있고 여기 G 파일, 자르 파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4개를 다 다운로드 받으셔도 되고요. 4개를 다 다운로드 받으셔도 되고 필수로 필요한 거는 요거 2개만 있어도 돼요. 필수로 필요한 거는 인프라고 스펙. 요거 2개만 다운로드를 받으셔도 되고요. 뭐 4개를 다 넣으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다운로드를 받으실 때는 아마 그냥 클릭하면 다운로드가 되나요? 되나? 되나 보네요. 만약에 혹시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오른쪽 클릭하셔가지고 다른 이름으로 링크 저장하시면 아마 다운로드 똑같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 다운로드를 해주시고요. 자, 제일 처음에 인플.자르, 그 다음에 스펙.자르 이렇게 2개를 다운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더 기능이 필요하다 그러면 JSTL EL.자르, 그다음 컴팻.자르 뭐 이런 것들도 하시면 되긴 해요. 되긴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교재에서는 요거 4개 전부 다 다운로드 받으세요라고 했을 거예요. 네, 저희 수업 시간에 사용할 내용은 요거 2개면 충분합니다. 위쪽에 있는 2개. 네, 혹시 아직 다운로드 안 되신 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다운로드가 다 되셨으면 아마 이렇게 다운로드가 되셨을 거예요. 파일 이름이 태그립스 스탠다드 인플 다음에 버전 1.2.5.자르 또 하나는 태그립스 스탠다드 스펙 1.2.5.자르 이렇게 2개가 있을 겁니다. 경로 다시요. 우선 여기서 톰캣.apache.org를 먼저 들어가요. 톰캣.apache.org 톰캣.apache.org 들어가시면 옆에 태그립이라고 있어요. 왼쪽에. 이쯤에 태그립이라고 있습니다. 태그립. 여기 들어가시면 돼요.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되고 여기가 아파치 태그립 다운로드라고 하는 페이지. 여기서 조금만 내리시면 여기 2개 있어요. 여기에서 인플 1.2.5, 그 다음에 스펙 1.2.5. 요거 2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크기가 큰 건 아니기 때문에 금방 다운로드 받으실 거고요. 다운로드 받으셨으면 파일 이름은 아마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요 이름 그대로입니다. 요 이름 그대로 다운로드 되실 거예요. 네. 혹시 아직 다운로드 안 되신 분 있으신가요? 다 되셨죠? 다운로드. 자, 그러면 그 2개의 파일을요. 여러분들 윈도우 탐색해서 그 2개의 파일을 컨트롤 C 복사를 하세요. 복사를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 프로젝트에 어디에다가 lib라고 하는 폴더가 있어요. 이거는 JSP 4번 웹앱 그 밑에 웹 INF를 확장을 하면 그 밑에 lib라고 하는 폴더가 있거든요. 그 폴더에다가 붙여넣기, 컨트롤 V 붙여넣기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파일 두 개가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프로젝트 폴더, 웹앱, 웹inf, lib 밑에 두 개를 넣어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안 되신 분. 여기까지 다 되셨습니까?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여기에다 갖다 넣는 거는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은 그 파일을 컨트롤 C,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네, 되셨습니까? 되셨죠? 안 되신 분? 자, 되셨으면, 자, 그 다음에 위쪽에 도큐멘트 타입 위쪽에다가 골뱅이. 이거 지시자죠. 디렉티브입니다. 태그까지만 하시고요. 태그까지만 하시고 컨트롤 스페이스 해보세요. 그럼 태그립이라고 자동으로 들어가요. 태그립이라고 자동으로 들어가고요. 자, 여기에 컨트롤 스페이스 해보시면 사용할 수 있는 어트리뷰트 이름이 나와요. 사용할 수 있는 어트리뷰트 이름이 3개밖에 없어요. 프리픽스, 태그 dir, uri 요거 3개인데 우선 프리픽스를 C라고 할게요. C. 자, 그 다음에 URI라고 하는 어트리뷰트 선택해 주시고요. URI. 여기서도 손으로 타이핑 일일이 하는 거 아니에요. 컨트롤 스페이스. 컨트롤 스페이스 하면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 무엇을 선택해 주시냐면 java.sun.com JSP, JSTL core 이걸 선택해 주세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안쪽에 따옴표가 있는 상태에서 따옴표 안쪽에서 컨트롤 스페이스를 하시면 이렇게 보일 거예요. 따옴표만 있고 따옴표 안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컨트롤 스페이스를 하시면 사용할 수 있는 게 보여야 돼요. 이게 보여야 됩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이게 세 번째 거일 거예요. java.sun.com JSP, JSTL core 이걸 넣어주시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과정을 정리해 보면은요. 다운로드 받은 파일들을 lib 폴더에다가 복사한다. 그 다음에 태그립 지시자를 사용한다. 요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이거 주석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JSL이 무엇인지 일단 써보도록 할게요. C 닷 이렇게 C 닷. 다시 아니라 죄송합니다. 콜론. 그러면 이렇게 자동 완성이 돼서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라이브러리를 제대로 복사를 했고 그 다음에 태그립이라고 하는 거를 제대로 넣었으면 얘가 제대로 보여야 돼요. 이런 내용들이 보이셔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보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컨트롤 스페이스 하면 이런 것들이 나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유저 네임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컨트롤 스페이스 value 이렇게 나와야 돼요. 길동 이렇게 할까요? 관리자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자.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H3을 만들겠다. 그 다음에 H3 안쪽에서 태그를 쓸 수 있어요. C. 이번에는 set이 아니라 out 이런 게 나올 거예요. 여기에는 user
이렇게 한번 이렇게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까지만. 새로 붙임해 보세요. 잠시만요. 유저네임 제가 뭔가를 잘못했네요. 이거 잘못 선택. value. value 맞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를 유저네임이 아니라 이걸 써야 돼요. 여기에다가 유저 이해를 써야 돼요. 이해를. 죄송합니다. 그쵸. 여기에 값이 들어가니까. 큰 따옴표 안쪽에다가 여기 이해를 써주세요. 이해를. 네. 새로 붙임해 보시면은요. 여기에 관리자 이렇게 나오면 성공이에요. 이렇게까지 나옵니다. 네, 지금까지 한 과정은 제가 주석으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 그 화면에 다음과 같이 잘 나오는지까지만 확인을 해주세요. 자, 저희 다시 한번 과정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정을 정리해 보면 아파치 톱캣 사이트에서 라이브 자르 파일 2개를 다운로드를 받았고요. 다운로드 받은 2개의 파일을 lib라고 하는 폴더에다가 복사를 했어요. 복사한 다음에 태그 lib이라고 하는 지시자를 넣었고요. 그리고 cset, cout이라고 하는 태그들을 사용을 해봤어요. 그랬을 때 화면에 JSP가 만들어주는 HTML 파일이 이렇게 관리자라고 하는 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여기까지 안 되십니다. 여기까지 다 잘 되셨습니까? 관리자라는 단어 하나 출력하려고 되게 먼 길을 돌아왔죠. 잘 되세요? 네, 안 되시는 분들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일단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